나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소롱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얼루가범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부들부들 떨리게 추웠던 겨울이 가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봄하면 사람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 만큼 고양이들에게도 아주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집사는 그에 따라서 고양이와 함께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털갈이를 시작하니까 털을 막 정말 미친 듯이 뿜어내는 털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곧 3, 4월이 되면 악갱이 대란이 일어나겠죠. 네. 정말 그 왜 봄은 고양이로 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계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희 애들이 요새 제가 침대에 안 누워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들 옆에 안 누워 있으면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면은 그제서야 애들이 좀 그 불평 불만 안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자고.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사람도 조금 이제 춘곤증이 이렇게 오지만 고양이들도 더 늘어져 있기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그렇게 따뜻한 변 맞으면서 늘어지기 좋은 계절. 그래서 딱 봄은 고양이의 계절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더더욱 보면은 다음 생에는 저 아이들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하루 종일 잘도 잘 수 있는지. 아무튼 그 고양이와 함께하는 봄맞이 우리 키티피디아에서 좋은 정보와 맛있는 수다로 함께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키티피디아 시즌3 제9화 시작해 봅니다. 소롱 누나의 알고 있냐옹.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지난번에 그 폼롤러 얘기하면서 아로마 오일 얘기한 적 있죠. 그쵸. 네. 바르라고. 네. 전체 다 바르실 네. 거냐고. 전체 못 바르니까 그냥 그때 테이프를 차라리 감거나 뭐 이러자 뭐 이런 네.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 그때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하기를 약간 그 희석된 디퓨저 형태로 된 그런 아로마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그 AAHA라고 해서 미국 동물병원 협회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올려진 내용인데 그 2018년 1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지난달에 올려진 내용 중에 디퓨저도 안 된다라는 내용 관련된 글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양이가 뭐 에센셜 오일에 특히 또 민감한 그 페놀 계통, 페놀계 화합물에 민감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다 영어로 되어 있군요. 네. 엘리트. 아니에요. 엘리트.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읽지 엘리트.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에센셜 오일 자체만 그거를 먹고 뭐 바르고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디퓨저나 심지어는 뭐 룸 스프레이 그리고 향수까지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 뭐 동물 독성 센터에서 이렇게 발표된 거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나온 내용이긴 하겠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굳이 쓰셔야 한다면 애들이 이렇게 핥아 먹거나 애들이 닿지 않는 그런 데다 써야 되니까 뭐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안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니면 이제 좀 형편이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요컨대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명상하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네네. 그러니까 심신의 안정을 혹시 위해서. 이게 방을 좀 구분을 해놓으면은 그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밖에 네, 방이 뭐. 없는 사람. 눈물 없이는 네. 이게 이런 거죠. 왜 그 밑에 조그만 이거 납작한 동그란 그쵸, 캔들을 네네. 켜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쏙 집어넣으면 밑에 위에 이렇게 도자기로 폭 패여갖고 물하고 오일을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향이 증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걸로 저는 해놓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서 거의 매일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라벤더 오일인데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호흡기계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아직 뭐 완전히 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역시나 이게 한 수의사분이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독성학을 하는 수의사분이 이제 쓴 글이니까 뭐 이거를 절대적으로 100% 신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너무 강하게 쓰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하고 만에 하나 이 너무 강한 그 디퓨저나 룸 스프레이 심지어는 여기는 그 아로마 캔들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흔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버너 같은 캔들 버너에다 그렇죠. 올려놓고 그것도 이렇게 우리 하는 집에 히팅하는 것들도 많은데 캔들이나 뭐 캔들이나 네, 요즘에 네, 그런 만만한 것들도 선물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고양이가 눈물이나 콧물을 많이 흘린다면 이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여서 지금 아무리 표정이 약간 그런 거였어라는 표정이. 아니 어제 오늘 안 하겠어. 계속 막 이러고 저희 알지만 기침병 있잖아요. 키아라는 네. 또 그래서 큰일이네. 요거는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뭐 링크를 제가 모모모 PD님께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읽어보시고요. 네. 영어라서 제가 번역까지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능력 네. 부족으로. 링크도 걸지 않아도 됩니다. 뭐 아니에요. 근데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생각해 보니까 개고양이에게 그 안전한 캔들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해요. 우리가 왜 알고 있는 뭐 양땡 캔들이라던가 네네네. 뭐 저는 사실 또 다른 브랜드의 그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요즘 키질 못하는 거죠. 저도 이걸 읽고 나서 뭔가 이렇게 켜놓으면 향도 번지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애들한테 나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창문도 추운데 열게 되고 결국엔 초도 끄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차라리 좀 개고양이에게 안전한 그런 캔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충격적인 그 사실이네요. 뭐 진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때 왜 고민하셨던 게 여드름 거기에 티트리 오일을 바르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핥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도 뭐 얘기하면서 지나갔지만 핥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고 훈증도 안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저희 지난 방송의 AS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비밀 댓글 달아주신 그 청취자분이 계셔가지고요. 그 클리커를 훈련을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저희 방송을 보시기 전에도 네네. 뭔가 이분은 클리커 훈련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책 같은 것도 사서 이제 보고 클리커 훈련을 했는데 애가 너무 말을 잘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얼마 안 돼서 뭐 앉아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뭐 하이파이브 이런 것도 다 가르치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가르치신 거예요. 영재구나 영재. 예, 진짜. 그래서 정말 막 클리커 영재, 약간 네네네. 약간 영재 발굴 단위도 보내될 것처럼.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애가 지쳐서 그 좀 너무 지쳐하는 것 같고 그래서 클리커 훈련을 이제 지금 또 당분간 이제 좀 안 하고 계신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다시 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지쳐해요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 거죠. 아. 이게 너무 한꺼번에 하고 나니까 지치는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타겟 터치를 할 때에는 저도 그 댓글을 봤는데 이렇게 타겟 터치를 할 때에는 코를 대는 건데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를 할 때에는 그 타겟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앞발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이것저것 하고 걔는 이제 벨 누르기까지 했대요. 벨 터치하는 거 왜 보셨죠?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가르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잘하니까 막 다 신이 나서 더 이것저것을 한 번에 했는데 사실 이렇게 왜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수투 정석 뭐 이렇게 수투 그치. 수학투 아 요거 봐라 집합을 할 줄 알아 막 이러면 함수 그다음에 이제 막, 미분적분까지 막 예. 가르치고 나면 정말 정작 덧셈 뺄셈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타겟을 주면 코를 댔다 발을 댔다가 막 이렇게 자기도 이제 헷갈려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뭐 솔직히 그게 고민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들었고 아이가 똑똑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도 못해서 그렇죠. 문제인 건데 뭐 다시 가르치시고 싶다면 한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당분간은 휴식기를 얘가 이걸 좀 잊어버릴 수 있게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마시고 영재 판명은 받았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어머니께서 좀 예. 가르치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좀 그냥 마음 편히 한 달 정도 그냥 재밌게 노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타겟만 타겟 터치 하기까지를 그냥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모든 걸 과정을 갈 때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거 뭐 지금 막 진도 나가서 어디 대학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한다고 해도 이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타겟을 터치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이 타겟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뭐 가가지고 놀아줄 수도 있고 재밌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좀 더 충분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나가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당분간 휴식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겨울 방학 맞은 고2처럼 굉장히 선행학습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살짝 쉬어도 근데 된다는 너무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걔가 이렇게 상상만 해도 그 댓글 보면 이렇게 뭐 타겟을 하면은 코도 됐다 발도 됐다가 막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뭐뭐뭐 PD님의 아이도 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들은 척도 안 하는 뭐뭐 때문에. 그래도 제재야 모모야 사랑해. 누군 영재라는데 오늘 와가지고 한마디 해보세요. 우리 애가 유치원생인데 미적분이 헷갈려 이러는 거랑 한글도 못하는 같이 있는 그런 느낌. 네. 모모와 제재는 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려나와서. 의문의 1패. 자, 소롱누님 저희는 영재가 아닙니다. 알고 있냐? 오늘의 쉬운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러니까 집사가 꼭 기억해야 할 먹이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어떠세요? 저희 애들은 먹는 거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오돌이는 그 하늘나라 간 오돌이는 빵만 이렇게 들면은 막 쫓아왔거든요. 특히 크림빵. 크림이 먹고 싶어서. 우리 엄니인 줄 알았네. 크림, 그다음에 케이크. 그런 것만 있으면 손을 막 땡겨가면서 자기를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식탐을 보였었고, 그 집에 다른 애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달려드나요? 저희 집 애들도 사람 먹는 거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얼룩이는 어때요? 얼룩이도 애가 입이 좀 까탈스러운 편이고 먹는 것만 먹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심지어 추루도 안 먹으니까요. 얼룩이는 추루를 안 먹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어? 썰렁이도 안 먹어요. 근데 얘가 거리에서 살다 온 아이가 되다 네. 보니까 뭐에 환장을 하냐면은 제가 가끔씩 가다 왜 되게 의외의 걸 것 같아. 아니 의외의 것도 안 해요. 의외의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생선 구울 때 있죠. 생선 구울 때면은 생선 가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생선 가게에서 이제 그 근처에서 밑에 밥 얻어 평상에 먹으면서 살다가 있던 온 여자. 아이니까 생선을 구우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 앉아서 기다리면 주나 왜 보다. 기다리지? 근데 뭘 기다려? 그러니까 뭐라도 한 점 주지 않을까라는 눈으로 그래서 설마. 한참 밥 먹고 있으면 되게 그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요. 맛있냐? 막 이런 그래서 느낌. 가끔 약간 못 이기는 척 이제 그 한 점 떼가지고 이렇게 약간 물에 왜 무슨 왜 아기들 김치 먹일 때 이렇게 물에 씻어 주는 것처럼 약간 뭐 그런다고 소금기가 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만 이렇게 좀 씻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또 씻어서 주면 잘 안 먹는다. 걔는 염분을 기다리는 거죠. 네, 염분을. 그렇죠, 사실은. 우리 키아라는 제가 쌀티밥을 먹을 때 되게 와서 코를 이렇게 들이밀고 그리고 비닐우가 크잖아요. 이제 그 비닐우래. 전 비닐. 예. 비닐이 예. 하나 어머니. 비닐우 비닐이라고 하세요. 뭐 이미 했는데 뭐. 아유, 웃기다. 아무튼 애가 막 그거를 막 코를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파먹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제 코가 핑크고 되게 촉촉해요. 저희 키아라가 코가 되게 예쁜 애인데 거기에 꼭 이렇게 콧구멍에 막 이렇게 쌀티가 붙어있는 게 이 자식 뭐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 귀엽고 이거 몇 개 먹어도 아주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겠지. 네네. 그래갖고 그거는 그냥 뭐 먹이고 네, 그 정도. 얼마 전에 이제 마른 오징어를 경상도에서는 그 마른 오징어로 요리를 많이 하는데 네네. 명절에 엄마가 주신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그걸 다듬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고양이가 모두 다 지켜보고 있죠. 이제 냄새도 맡고 안 돼 하고서 이제 하는데 뭘 가져갔냐면 그 우리가 소위 오징어 귀라고 오징어 이빨이죠. 그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오징어에 마른 오징어 배우면 동그란 거 있어요. 예예. 아시죠? 그거를 오징어 눈이라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사실상 오징어에 보면은 다리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독오독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뺏었는데 아무튼 그런 오징어 냄새 같은 거는 환장을 하고 얼마 전에 치킨뼈 버려놨는데 또 그거를 아이고. 막 아침에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뒤져가지고 몇 개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사고는 좀 있었네요. 네, 화가 나시나요? 저 표정 나 뭔지 알아? 아니 지금 흐름상 화는 낼 수가 없는데 이미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키우는 거야? 막 이런 이것도 느낌. 너무 평온한 말투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문제가 없어 막 이런 그냥 느낌.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저는 쌀티밥에서 약간 지금 괜찮다고 하니까 용기 내어서 저도 한번 고백해본 건데. 쌀티밥까지 괜찮았는데 그다음 마른 오징어 막 이러다가 치킨뼈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닭뼈는 괜찮은데 이 치킨뼈는 익힌 그 닭뼈나 뭐 오리뼈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이게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익힌 게 더 안 좋은. 네네. 원래 목에 익힌 걸린다 뼈가. 그러고 원래 개도 닭뼈는 주지 말라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익히고 나면 잘 부서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 쪼개질 때 굉장히 날카롭게 쪼개져요. 그 생뼈는 그냥 둔탁하게 이렇게 부러지듯이 쪼개지는데 그 익힌 뼈는 굉장히 날카롭게, 특히 조류의 뼈는 안에가 좀 얇다 보니까 이렇게 부러질 때 약간 그 송곳처럼 부러지는 거죠. 창처럼. 그래서 소화기 내에서 위천공이나 장천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애들이 음식을 탐하는 이유를 한번, 이건 제 부분이 아니네요. 네, 아니 하세요. 그렇죠. 네. 소로누님 부분이 맞죠. 이미 저희 아나나 키아라가 그 발달된 후각에서 오는 호기심을 집사의 나태함으로 막지 못하는 그 케이스는 지금 소개가 됐네요. 네, 일단 어떡하지? 그 고양이가 그 사람 음식을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집에는 아무래도 길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주는 음식들을 이렇게 막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룩이 길에서 살 때 동네 사람들이 얼룩이 많이 예뻐해가지고 먹을 것들을 많이 줬는데 정말 별의별 희한한 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그 국물 다시 한다고 이제 그 멸치 다시 그 삶고 남은 거 그냥 그거 들고 와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전 거기까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새우깡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 먹고 너 하나 먹고. 갈매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저분은 왜 그 월미도 가는 길에 하셔야 될 거를 왜 여기서 하고 있지 무의도 싶고. 탁 하는 거야. 사실 그 갈매기도 원래 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도 많잖아요. 네. 주면 안 되잖아. 또 새우깡은 그냥 집에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또 주면 재밌잖아요. 아까 무슨 맛동산 먹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맛동산? 아니요 그거는 저희 애 아니고. 아 네. 따대였구나. 심지어 예. 맛동산도 먹는구나 그랬었는데. 그래서 약간 길에서 살다 온 애들은 사람 먹는 음식에 좀 적응을 할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사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먹을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버려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이 고양이들의 입맛은 거의 6개월 정도까지, 태어나서 6개월령 됐을 때까지 먹는 음식이 거의 얘네들이 평생 먹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룩이도 아마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음식들 외에는 먹지 않는 거고, 애가 그래서 고급 사료를 사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소롱이가 처음에 저희 집에 오게 된 게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부요로 질환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보호자가 찾아가질 않아서, 어떻게 데려가질 않고 도망을 가버려서 얘가 이제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오게 됐는데, 분명히 사료만 먹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요로 질환은 습식을 먹이지 않는 대부분의 이제 고양이들이, 먹지 않는 고양이들이 이제 생기는 질환일 수 있어서 습식을 잘 먹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얘는 캔을 잘 먹지 않아요. 사료만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의 대부분이 이제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관심을 안 두는데, 물론 이걸 천천히 고쳐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스틴이나 아니면 저희 집 아이들이 크게 사람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먹고 같이 나눠 먹던 집들은 이제 애들이 자꾸 음식을 탐하게 되는, 우리 주변에 많진 않은데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길냥이 애들 중에 사람 밥을 먹던 아이들은 관심이 있어요.
아까 얼룩이처럼 생선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 예전에 저 기억나는 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외할머니가 이제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고양이가 이제 그냥 집에서 키우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집 고양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외할머니가 외갓집에 마당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네네. 고양이가 고양이 크게 많죠. 관심이 없었는데 그 고양이를 이제 쥐를 잡는다고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다니는데 걔가 밥을 뭘 먹냐면 된장찌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의뢰 진짜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저는 서울애고, 네. 그 너무 웃겼던 게 엄마라도 왜 그 그런 아이를 엄마라도. 기억하냐면 제가 너무 예뻐서 그 고양이를 안동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아니다. 죄송해요. 그 고양이를 두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새를 키웠는데 그렇게 된장찌개를 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저는 모르고 서울에 왔는데 저희 아파트 그 보일러실에 들어온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데리고 제가 키우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고양이는 된장찌개를 먹는다. 된장찌개를 끓여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수의사의 어린 시절. 네. 그래서 저희 베란다에 새를 이렇게 풀어놓고 키웠거든요. 근데 얘가 된장찌개 먹지 않고 자꾸 걔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집을 나갔어요. 걔가 그 새 한 마리를 공격하고 집을 나가서 제가 엄청 상처를 받았던 왜 얘는 된장찌개 먹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외갓집 고양이는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그랬던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 외갓집에 있던 고양이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장에서 고양이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셨다고 했으니까 아기 때부터 된장찌개만 먹은 되게 불행한 식습관을 가진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신장이나 후로 이런 거. 다음 해에 갔을 때 없었어요. 염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엄청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때 외할머니께 제가 그 내용을 알았다면 알려드렸을 텐데, 네 안타깝지만 그때는 고양이는 너무 된장을 먹는다에 한 표를 던지는 네, 전 몰랐어요. 그런 소녀였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정말 초등학교 때 보고 싶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애들이 어렸을 때 먹는 거에 입맛이 맞춰진다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저희 집에 옛날에 그 포메라니언을 키웠었거든요. 포메라니언이 최고 작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새끼를 둘을 낳았는데 이제 수컷 하나 암컷 하나 있는데 이제 잘 자랄 때까지 키우다가 이제 그 암놈은 또 다른 분이 이제 또 너무 예쁘다 해서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서 잘 키워봐라 해주고 저희 그 고모님 댁에 이제 순놈을 보냈어요. 근데 분명히 좀 애가 먹성이 좋긴 했지만 요만할 때 보냈거든요. 또 포메라니언이 그렇게까지 안 크잖아요. 근데 네. 이 집 어른들은 그러니까 걔만 보면 일단 걔가 뭐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왜 안 뜯고 불쌍하고 해서 많이 그쵸.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뭘 주시나 봤는데 이렇게 쌀밥에다가 당신들 드시던 된장찌개하고 그 참치캔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왜 우리 그 나름 영양을 맞췄어. 약간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밥 모양을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걔한테 준 거예요. 근데 애는 그거를 하루 세 끼를 그거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 한 6개월 정도 있다 봤는데 애가 거의 새끼 진돗개만한 사이즈로 커진 거예요. 새끼 진짜. 그러니까 그 아이는 희한하게 그리고 되게 맷집도 좋아서 걔가 아마 그 골목에서 그 차하고 추돌 사고도 있어서 차에 치인 적도 한 번 있었는데 뭐야.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그 빠른 속도로 뼈가 붙고 다시 그 막 동네 동네 다른 개들 왜 그 뭐 진돗개나 뭐 이렇게 뭐 그 세파드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가서 시비 붙고 그러니까 시비를 걸고 라이언이 싸우고 근데 안 지고 약간 호각으로 싸우고 약간 그래서 쟤는 우리 외갓집 강아지는 그래서 쟤는 이렇게 저 집에서 밥에다 약을 타나라는 생각을 하고 인터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우리 외갓집 개는 닭죽을 하여튼 그러니까 집에서 먹던 거면 다 주는 거지. 왜냐면 제가 거기 닭죽에 되게 커다란 살코기를 발견했어요. 제가 개밥에서. 그래서 정말 내가 그걸 먹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개밥에 있는 살코기를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서. 그 주워 드셨다고? 네네네. 네. 아유 걔는 된장찌개를 먹는 수의사 선생님과 아니. 아까 녹화 시작하기 전에 모모 PD가 막 편지를 내면서 동네 할머니께서 명절에 너도
포식해라 이러면서 고양이들한테 굴비를 던져주셨다고. 그 조기 머리. 조기 머리를. 네네. 그렇지. 그 우리 보통 요리할 때 머리는 떼내고 쓰니까요. 그 나름 되게 신경 쓰셔갖고 주셨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그거 너무 몰라갖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던 된장찌개부터 그다음에 닭죽, 참치캔 그리고 생선구이까지 이 모든 게 우리가 가끔은 몰라서 대부분 이렇게 잘 줄 수 있는 나름 또 챙겨준다고 하는 그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에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진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 된장찌개 얘기하면 정말 너무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된장찌개에는 일단 양파가 들어가요. 양파, 파, 마늘, 부추까지 이런 이게 백합과 식물인데요. 양파는 개와 고양이, 특히 고양이한테는 절대적으로 치명적이에요. 된장찌개에 양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단맛 낸다고. 네. 저는 뭐 된장찌개에 양파 많이 안 치면 파는 한식에 네네. 안 들어가는 거의 게 빠질 없잖아요. 수 없죠. 파마늘은. 그래서 이 양파에 있는 독성은 이게 문제는 조리를 해서도 가열을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파에 있는 어떤 특성 성분이 그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아니다. 양파에 있는 독성 성분이 가열을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익힌 음식을 줘도 그걸 먹고 난 뒤에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적혈구를 다 파괴해요. 아이고. 대박. 그래서 용혈성 빈혈을 일으켜요. 대박. 가장 흔한 게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그래도 입이 짧아서 자기가 낯선 음식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뭐 된장찌개를 먹던 아이가 아니라면 사료만 먹던 아이들은 잘 주워 먹지 않는데 이렇게 양파가 위험해요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양파 안 줘요. 누가 뭐 양파를 줘 개고양이한테. 하지만 우리가 주는 된장찌개, 그다음에 닭죽도 왜 닭을 삶을 때 비린내 없앤다고 양파를 많이 넣거든요. 양파 파를 많이 넣어서 익힌 다음에 뭐 다시 물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거고, 불고기, 갈비찜, 그러네요. 갈비탕. 그러니까 사람 음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파, 파, 마늘, 부추 때문이에요. 정말 한식에는 이게 거의 안 들어가는 그렇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라 사람 음식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사람이 먹는 음식에 쓰는 식재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리 방법만 그냥 단순히 물에 가열해서 뭐 데쳐서 준다거나 익혀서 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음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양파, 파, 마늘, 부추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량의 대신 아주 소량의 마늘 정도는 이게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기 좀 위험하긴 한데, 이 생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아주 소량의 마늘은 면역이나 구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소량이라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마늘이 좋대라고 해서 그냥 주시는 것보다는 아예 안 주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하고요. 더 좋은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지 않고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런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사람들이 왜 참치캔을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중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왜 나 지금 길에서 길냥이를 봤는데, 네. 그래서 이게 늘 뭔가 사료나 간식 같은 거를 상비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애를 갑자기 만났는데 애가 너무 배고파 보이고 그런다. 근데 편의점에 가봤는데 참치캔 사주면 될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네네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퀴즈로 해볼까요? 참치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안 될 것 안 된다야 이렇게 한 표 우리 던지고 이것 싶어요. 때문에 한번 크게 혼난 네. 적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혼나니까 기억이 잘 나더라고. 네. 참치캔은 안 된다고 절대 했었어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염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오, 저는 혼이 나야 돼요. 또 이제 기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기름. 근데 저는 정 급하고 정 줄 게 없으면은 참치캔이라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길냥이를 네.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길냥이 하면 아유 참치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는 정말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래서 요새는 편의점에서 그 약간 길냥이들한테 먹이 주려는 사람들을 노려서 약간 그런 일회용 파우치 같은 것들 파는 많이 편의점들이 팔아요. 마케팅 좋아. 늘어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정말 아무것도 줄 게 없다면 차라리 참치캔보다는 닭가슴살 캔을 네. 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그 닭가슴살 캔 중에 그 안에 이상한 것들 다른 그 맛들어 있는 거 말고 또 이제 야채. 양념된 양파, 당근 왜 같이 있는 그러신 거. 거예요? 말고 그냥 닭가슴살. 예. 네. 그리고 그 예전에는 물 담근 참치캔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좀 더 훨씬 기름 담백하고 없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안 팔린 거죠.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참치 되게 좋지 않아라고 고양이한테 잘 챙겨준다고 일부러 사료에다 참치캔 비벼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그리고 특히 강아지는 더 많아요. 입맛이 없으니 더 이렇게 맛있으니까 바다 하는데 비벼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참치의 어떤 뭐 DHA 뭐 이런 거 좋고 뭐 칼로리가 뭐 좋고 뭐 아무튼 영양가 되게 많고 오메가3 많고 그건 맞지만 참치 캔은 가공 과정에서 이 염분과 기름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서 모모모 PD의 퀴즈. 엉뚱한 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참치회. 뭔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먹어도 괜찮은데 고양이한테 뭔가 안 좋을 뭐 약간 뭐 그 왜? 너무 김에 싸서 주고 싶어. 안 돼. 기름 소금 찍어서 이렇게. 너무 정말. 이 참치회 안 돼요. 이 주실 거라면 구워서 주시거나 살짝 데쳐서 주세요. 그럼 타닥기를 해서 주면 되나요? 그렇게 주세요. 너무 손이 많이 가네요. 아니요. 그래도 어차피 고양이는 이 땅에 내려온 신이라고나 할까요? 네, 아무튼 타닥기를 주세요. 네. 근데 왜 안 날로 돼요? 주면 안 왜 돼요? 안 돼요? 날생선 전체가 안 돼요. 원래는 그 회 같은 거 왜 가끔 진짜 있더라고요.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회가 남았으니까 횟감을 고양이 준다고 이렇게 챙겨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예. 횟집 앞에 사는 고양이한테 회를 주시는 분들도 고양이는 있더라고요. 무조건 생선이니까. 그리고 횟집 앞에 고양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줄여서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그 이렇게 손님 상에 내놓고 나서 남는 부위들 찌끄레기 부위들 있잖아요. 이게 행복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탕으로 지리로도 못 내놓는 그런 부위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 고양이의 그 날생선은 그러니까 이 회죠. 그러고 회랑 날생선이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같은 그렇죠. 거죠. 예. 이게 그냥 살을 아니 뭐 숙성하고 뭐 이러나요? 아 근데 한국은 이렇게 숙성회보다는 주로 이제 약간 화로회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 숙성도 비슷하지만 이 날생선에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가 이 고양이들한테 굉장히 필수적인 비타민을 그러니까 비타민을 흡수를 저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양이에게 그 비타민 B의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비타민 B의 티아민을 파괴를 해서 심하게 그 날생선만 많이 먹는 애들은 식욕 저하 그리고 구토, 발작, 혼수 상태까지도. 아이고. 이 고양이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만 하는 몇 가지의 필수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티아민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티아민을 파괴해버리면 고양이가 걸어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고양이 하면 생선이 됐냐고. 그때도 우리가 시즌 1에서도 이것 때문에 한참 얘기했었긴 한데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이게 놀랍네요. 그 어떤 이 얘기는 광고 회사 때문이에요. 미국의 한 광고 회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고양이 하면 예전에 고양이가 처음부터 생선을 먹은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 뭐 쥐나 아니면 뭐 새나 이런 애들을 잡아먹던 아이들인 거고 근데 생선을 먹기 시작했던 건 전쟁 이후에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이제 그 고양이들한테 집에서 키우는 전쟁 이후에 그 고양이들한테 단백질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싼 값에 그 싼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생선이었던 거죠. 닭을 다 그걸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생선을 만들면서 단가를 낮추게 되고 또 이제 그 사료 회사에서 그 돈으로 광고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장면, 생선을 먹는 만화, 뭐 영화, 뭐 이런 데 계속 그런 걸 넣으면서 고양이 하면 생선이지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랴라는 속담 네네. 같은 것도 있고 왜 생선 가게 고양이 예, 뭐 뭐 이런. 그러니까 원래도 생선을 좋아하긴 했죠. 그러니까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미지가 그렇게 완전히 굳어진 거는 이제 전쟁 이후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미지가 된 거고 사실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가지 못하지 뭐 이런 얘기는 고양이가 정육점에 가서 그 매달려 있는 큰 고기를 꺼내기는 좀 쉽지 않은데 예, 애들은 육고기도 좋아하고 물고기도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고양이에게 생선이 100% 뭐 닭이나 소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좋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날생선은 그렇다 치고 네. 생식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그 네네, 날고기를 드시는 분들 날고기. 있잖아요. 이 날고기도 저는 좀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살모넬라균이나 이콜라이 그러니까 이걸 정말 되게 잘 해서 먹이지 않으면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균을 감당을 못 해요. 그럼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생식이 좋대라고 하면서 생식을 전혀 기본 지식 없이 그냥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고양이들한테는 뭐 사료보다 생식이 좋다지 하고서는 그냥 막 닭을 먹이시는 분도 있어요. 생닭을 사서 막 이렇게 주는데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적절한 레시피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무턱대고 좋다고 간식처럼 주시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그리고 이건 어떨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날달걀. 우리 왜 이렇게 막 목에 좋다고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 날달걀. 먹기도 하고. 그래도 날달걀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익혀서 먹일 때 항상 저는 익혔을 때 고양이가 노른자를 먹여야 되는데 나 흰자를 먹여야 그건 되게 헷갈리는데 날달걀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 애들이 달걀에 관심을 보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안 먹이는 게 좋지 않나요? 날달걀은? 네, 날달걀은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날달걀의 흰자는 먹으면 안 돼요. 네, 날달걀 흰자의 경우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그 비오틴 결핍증을 유발해요. 이 비오틴도 똑같이 고양이에게 필요한데 이게 다량 그 날달걀을 먹게 되면 식욕 저하 그리고 비오틴이 부족하면 우리도 왜 탈모 일어나잖아요. 헐. 네, 탈모도 일어나고 피부 때문에 그 피부 염증 때문에 되게 심하게 괴로워해요. 네, 그래서 날달걀을 아예 주시지 않는 게 좋고 뭐 노른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굳이 날달걀을 흰자 노른자 이렇게 빼가면서 노른자만 줄 일이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애한테 쌍화탕을 올려줄 것도 아니고 네. 지단 붙이다가 또 굳이 그죠.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달걀은 익혀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익혔을 때는 흰자인가요, 노른자인가요? 왜 이렇게 헷갈리지? 뭐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노른자는 된다고 생각-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개들한테는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아.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익혀서 줄 때 완숙으로 줘야 되나요? 완숙으로 줘도 괜찮을까요? 9분을 익혀야 될까? 12분을 익혀야 되나? 흰자만 익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흰자만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떨까요? 우유. 우유. 에이그 이거는 왜 그래 정말 요새 그 저희가 팬미크 이런 해가지고 거에 걸려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시즌 1, 2 때가 아니네요. 시즌 1 때도 이걸로 혼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혼나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요게 요새 아예 팬밀크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사람 팬밀크랑 사람 우유랑의 차이가 뭘까요? 또 심장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무슨 맞아. 성분을 없앴어. 그 락토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락토스가 또 생각이 났네. 그때 많이 혼났던 것 같네. 락토스가 사람도 왜 우유 먹으면 네네. 안 되는 게 그 락토스 때문이잖아요. 네네. 네, 그 네. 유당 단백질, 그러니까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유에 있는 우유 단백질이죠. 쉽게 말하면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유 먹으면 배 아프고 이래서 촌스럽게만 우리 막 되게 촌스러워 이러는데 맞아요. 서양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 네, 그래서 락토프리 우유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똑같이 고양이나 강아지 그 고양이들이 훨씬 더 우유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냥이를 데리고 와서 이 우유를 막 주고 설사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는 우유를 주면 안 된다. 만약에 줘야 한다면 그 고양이 전용 우유, 그러니까 동물 전용 우유를 아니면 락토프리 우유를 주시거나. 약간 뭐 소화가 잘 되는 네, 이런 네, 예, 그런 네, 그래서 브랜드들로. 락토프리 저희 우유.
아이폰의 시리가 저희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서 뭐라고? 강아지가 고양이에게 뭐 락토프리 뭐 이런 얘기를 혼자 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죄송합니다. 방송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의사 선생님. 어쨌거나 사람 우유는 고양이에게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락토프리여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럼 치즈는 안 돼요? 고양이한테 무염 치즈는 돼요. 그러니까 무염 치즈는 돼요. 근데 시중에 식용으로 사람용으로 나온 우유나 또 사람들한테 실제로 치즈는 되게 좋은 유단백질이에요. 간이 안 좋거나 이 고양이들한테 좀 더 좋은 단백질을 주기 위해서 치즈 무염 치즈를 많이 만들어 주시라고도 저도 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치즈가 좋대라는 말만 생각하고 또 가서 이제 치즈를 사서 막 주시는 거죠. 네, 그 안 돼요. 안 돼요. 네, 뭐 그런 건 안 되는 게 엄청난 염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무염 치즈를 사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우유랑 식초를 만들어 주세요. 시중에 무염 치즈를 파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네, 실제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주실 거라면 그걸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정말 만들기는 쉬워요. 그래요? 네, 우유랑 식초만 있어서 식초만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래요. 네. 난 그래서 이건 주지 마 지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쉽다고 얘기하시니까 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람 우유는 고양이에게 설사를 유발한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럼 네. 아까 그 모모모 PD님이 막 화를 내셨던 그 생선 뼈 있죠. 만약에 이렇게 조기나 이런 거 먹고 조기 살은 다 발라 먹고 뼈만 이렇게 좀 붙은 살 좀 먹어라는 거 이렇게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화를 내더라도 뭔가 타당하게 화를 내야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생선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뾰족하게 부서져서 안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뼈는 일단 소화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먹었을 때 잘 소화도 못할 뿐더러 소화되지 않은 채로 위에 남아 있거나 장에 있으면서 장 천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안 돼. 네,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생선뼈는 진짜 가시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우리 어린 시절이나 혹은 지금도 그럴 텐데 다들 그냥 된장에 밥 말아 먹이고 또 명절 지나면은 굴비 머리도 많이 먹었을 거고 그러면 동네 고양이들은 다 지금쯤 어딘가 몹시 아프거나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외갓집에서 된장찌개를 먹던 아이도 그 다음 해에 갔을 때 아이가 없었던 건 뭐예요? 양파 중독으로 사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깊은 애도를 정말. 제가 그래서 저희 고모 댁에서 그 키우던 개가 정말 희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양파가 사실 강아지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금기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히려 양파가 고양이한테 더 치명적이에요. 소량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 어떡해. 강아지도 물론 치명적이긴 해요. 근데 이건 진짜 애들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짜장면 있잖아요. 짜장면을 먹을 때 이렇게 밥 비벼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계란 후라이도 강아지한테, 얹어주셨으면 강아지한테 오늘 주말은 짜파게티지 뭐 이러면서 짜파게티를 먹거나 아니면 짜장면을 먹거나 하면서 밥을 맨날 비벼서 그거 되게 삐뚤어졌긴 하지만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죠? 특식을 준 거예요. 정말 그릇된 사랑이다 정말.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넘게 먹었는데 괜찮았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먹었대요, 보호자는. 근데 이번 주에 먹었는데 피오줌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얘는 한두 번 먹은 게 아닌데 왜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조금씩 누적이 된 거군요. 아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짜장면 한 1,000그릇 정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시고 아이고. 정말 구사일생을 샀죠. 수혈을 3번 했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고 어떤 경우 제가 예전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말라뮤트인데요. 짜파게티에 있는 스프 있죠. 거기에 마늘이 있으면 뭐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근데 다 찾아봤는데 얘는 그 짜파게티를 조금 훔쳐 먹은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로 양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뭐야? 그러니까 말라뮤트는 큰 앤데. 네네. 그러니까 그 양은 가늠할 수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고양이는 양파가 더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양파, 파, 마늘, 부추 이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
잊으시면 차라도 안 수혈 됩니다. 3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꼭 알아야 그러면- 되는 게 너무 많네요. 빨리 알려주세요. 더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초콜릿은 안 돼요. 이 초콜릿이나 커피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데 초콜릿을 같이 이렇게 먹다가 애들이 초콜릿 까면은 밀크 초콜릿 이렇게 좀 밥맛이 나고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와서 이렇게 냄새 맡고 그러면 하나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개들은 훔쳐가지고 가서 먹는데 고양이는 일부러 이렇게 주기 전까지는 사실 잘 먹지 않는데 이 초콜릿은 그 쓴맛을 내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테오브로민이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련을 한다거나 발작을 한다거나 심하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친구한테 초콜릿 만들어준다고 이 반죽 이렇게 하다가 그거 반죽을 훔쳐 먹거나 아니면 만들어 놓은 혹은 선물 받은 초콜릿을 훔쳐 먹고 오는 강아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뭔가를 먹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구토를 시켜가지고 더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위험하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죠. 커피 같은 경우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커피는 왜 위험할까요? 카페인이라는 게 얘네들의 몸이 훨씬 작으니까 네. 더 그 중독 현상이 확 더 있는 네, 건가요? 맞아요.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고양이들한테는 커피를 같이 나눠 먹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차 한잔 할까? 있더라고요. 저기 제가 어. 알기로는 네, 저희한테도 있는 걸로 모모모 PD? 설마 진짜 크게 혼이 나셔야 누구요? 아니에요? 있었는데? 놀라서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고 지금 많이 놀랐어. 지금 많이 놀라서 저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아, 먹었네. 아까도 한 잔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느낌. 근데 전 걱정이 되는 게 보이차 같은 거 제가 집에서 마시는데 우리 네네. 키아라의 문제는 이렇게 어디에 물이 담겨 있으면 몰랐죠. 그 항상 저는 남아 있는 거 그냥 뒀다가 마시고 마셨는데 내가 할짝할짝 그거를 보이차는 괜찮아요. 카페인이 없지 않나요? 보이차는? 보이차는 보이차도 카페인이 있어요. 보이차에도 카페인이 있어요. 있나요? 보이차는 카페인이 없는 걸로 알고 오히려 녹차가 카페인이 많은 걸로 알고 그런 거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네,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초콜릿, 그다음에 커피 이것만이 아니고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고요. 비타민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잠 깨는 음료. 에너지 음료. 예. 그런 것들. 네. 핫 땡땡. 예. 그다음에 레드 땡. 설마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한테 레드불을 먹이는 사람이 이게 오늘 밤에도 해야 돼. 아까처럼 애가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이렇게 잠이 안 와요. 아니 근데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과호흡이 일어나고 열이 나고 뭐 불안해하면서 막 그 카페인 중독 증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련을 하고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애들이 안 먹을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컵에 담아놓고 내가 뭐 핫땡땡을 먹다가 놔뒀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통제. 진통제를 고양이한테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고양이가 기침을 한다거나 어디가 아파 보이는 것 같으면 그걸 또 갈아서 시럽이나 이런 걸로 어린이 해열제 이런 거를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은 고양이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근데 애기 시럽이니까 그러니까 알약을 먹이시는 분은 없는데 가끔 진짜 저 그런 경우 봤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린이 이런 거 이렇게 네, 어린이 해열제 시럽인데 그 시럽을 고양이한테 아주 조금 소량을 먹였는데 얘가 전신출혈로 응급으로 왔는데 아이고. 이거는 해독제가 없어요. 이 카페인이나 뭐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같이 출혈이라뇨. 예, 그러니까 멋지 않아서 말도 안 돼. 그게 한 8년 전, 9년 전? 네. 보이차 카페인 있다고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네. 네. 그럼 보이차도 안 됩니다. 네네. 그냥 어떡해. 가급적이면 그 뚜껑이 있는 집사라면 누구나 또 혼나네요. 뚜껑이 있는 머그컵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네, 머그컵 이렇게 쳐서 먹는다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실리콘 뚜껑 있는 머그컵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성이 되네요, 저도. 네, 저도 보이차는 집에서 먹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저도 계속 이렇게
뭐 커피든 홍차든 계속 마시면서 글을 쓰니까. 근데 책상 위에 그냥 잔을 올려놓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어차피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뒀던 건데 애들이 언제 이렇게 손을 댈 수 있을지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들 팔 거예요. 이제 꼭 그 내 머그잔하고 세트로 달려온 게 아니더라도 그런 머그잔 위에 씌우는 그런 거 1,000원이면 살 거예요. 네. 또 이런 데 가면은 네, 다 네.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 건포도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예, 포도나 건포도는 급격한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포도 껍질, 포도 알맹이, 포도 씨 모두 안 돼요. 이게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걸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받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포도를 전혀 먹이지 않고도 생길 수 있는 게 포도잼. 포도잼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건포도가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건포도가 들어있는 빵, 쿠키, 과자, 그리고 포도씨유로 샐러드 드레싱을 했을 때. 포도씨유. 네. 그건 생각 못했다, 그죠? 그래서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하거나 뭐 과일을 했는데 애들이 그걸 막 먹거나, 포도주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와인. 혹시라도 와인? 할짝 와인은 네, 포도를 떠나서 알코올은 절대 한 잔에 크리스마스인데 한 잔에 회포를 풀자. 알겠습니다. 알코올은 절대 안 되고요. 이 포도나 건포도는 진짜 급격한 신장 중독, 그러니까 신장에 독성이 있어서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이게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포도를 먹고 건포도를 먹고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끔 강아지랑 고양이를 같이 키우시는데 고양이 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급한 대로. 네. 급한 대로 강아지 사료를 먹여도 될까요? 라고 전화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전화를 하실 정도면 그냥 가까운 데서 지금 그 생각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진짜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개고양이 밥을 주는데 고양이 밥이 조금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개밥을 같이 나눠 먹게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있으세요. 연세가 있으실 때는. 아니 이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 사료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강아지랑 다르게 고양이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그 필수 영양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타우린인데 이 타우린이 강아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사료에는 없는데 고양이 사료에는 들어 있어요. 야생일 때는 야생 고양이들은 그냥 산채로 이렇게 먹잖아요. 고기를 섭취하는데 이 타우린이 주로 심장 이런데 간 이런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그냥 장기째 다 먹다 보니까 타우린이 풍부한 장기를 섭취하면서 이걸 굳이 따로 먹지 않아도 됐는데 처음에 예전에는 강아지 사료랑 고양이 사료가 구분 없이 아주 예전엔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좀 비실비실하고 뭔가 타우린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고양이 사료가 따로 나오게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양이들한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도 같이 채워지게 돼서 고양이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사료를 좀 좋은 거 먹이지 뭐 이러면서 강아지 사료 중에 나름 영양가 높은 거라고 그걸 먹이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순대 먹다가 왜 그런 간이나 이런 근육질의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건 그냥 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 순대도 안 되는 게 순대는 안 먹죠. 순대 간이랑 이런 거를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순대에 있는 간이나 염통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로 이거를 간을 잘라주시는 분이 있어요. 눈에 좋다더라 뭐 이러면서 주시는데 사실은 이걸 조리하는 과정에 양파가 들어있어요. 양파, 파, 마늘은 사람 음식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주실 거라면 시장에 가세요. 간을 사세요. 익혀서 잘라서 주세요. 아니면 날걸 주시거나 살짝 데쳐주시거나. 저는 이게 정말 저의 과실이 아니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벌써 불안하다. 오리를 이제 먹이는데 오리젠을 먹이는데 너무 잘 먹죠. 행복해요. 주면서 막 코토코토 막 잘 먹는데 이게 보면은 저는 그 오리젠 판매하시는 분이 아니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제가 오리젠 뭐 사료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왔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똑같아. 개 거랑 고양이 거랑 뭐가 다르냐면 포장지 그림이 똑같은데 거기에 뭐가 다르냐면 요만하게 왼쪽 상단에 하늘색하고 노란색하고 구분되는 그게 뭐가 있냐면은 고양이냐 개냐 그 차이인데 그냥 되게 희미하게 쬐끄맣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실루엣을 정확하게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지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가격이 아주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무심코 제가 클릭을 사오신 거예요? 해서 그게 배송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사료가 강아지 사료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왔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아유 그러면서 그거를 탁 뜯어가지고서는 제가 우두두두 붓는데 뭐가 우두두두 하는 소리가 달라요. 네, 듣던 사운드가 사운드가 아니야. 조금 작거든요, 고양이께. 근데 이건 더 동글동글 커요. 바둑알보다 좀 작은 그런 케이스인데 우두두 해갖고 그냥 모르고 계속 있었네? 그러는데 살짝 줄었더라고요. 애들이 살이 없다가 이제 먹은 거죠. 그러다가 어머 이상해. 그래갖고서는 그 그림을 보고 어머 이거 개 사료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장황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갖고 한번 제가 본의 아니게 게 사료를 먹인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얼마나요? 몇 끼 정도? 아니 하루 만에 너무 놀라갖고 근데 제가 이미 뜯었고 이제 그랬으니까 저희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해갖고 이제 저희 언니 하얀 스피츠인데 걔한테 그걸 가져갔더니 걔는 저희 언니는 굉장히 저렴한 사료를 먹이고 있던 터라 그 오리젠 게 사료를 보더니 환장을 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 막 이러는데 고맙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또 다시 시켜야 됐죠. 되게 급하게. 그나마 진짜 하루만이라서 네.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거였어. 이걸 만약에 그 아나어머님 성격에 모르고 지나가면서 전 예민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방금 소름 돋는 눈매 되게 더러워진 거 보셨어요? 난 예민한 사람이라 이렇게 알아챘을 거였는데 정말 눈매가 네가 이런 말 같이 돼서 너무 더러워하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후련하네요. 정말 나는 느꼈어 진짜. 눈으로도 저렇게 사람을 때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 맞은 것 같아. 말로 해요. 말로. 일단 네. 하루여서 다행인 거고요. 네네. 절대 장기간 주는 건 그러면 또 이렇게 게으른 진짜 드물지만 저희가 너무 염려증일 수도 있는데 하루는 괜찮댔어. 이렇게 이틀은 게으른 괜찮지 않아? 아나 엄마 같은 주말까지만 주자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네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걸로. 네. 예민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저 집사들은. 근데 아까 그 병원에 전신 출혈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요.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것도 아니네요. 그것도 이제 이런 어떤 중독 상태가 언제 이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잠복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뭐 쭉 먹여봤는데 별 탈 없었는데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각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그냥 웃어넘기기 어려운 사례들도 좀 많고 뭐 웃고 그쵸. 넘길 수 있는 사례들도 네네. 있고 좀 병원에 계시면 이래저래 많이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예민하고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멈칫멈칫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눈으로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네, 근데 뭐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이런 일들은 희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뭐 보면은 그 뭐지 TV에 나오는 무슨 되게 안전을 뭐 제일로 하는 뭐지 그 무슨 네네네 위기 탈출 뭐 땡땡땡 뭐 이런 것처럼 보면 그걸 보면 뭐 이건 뭐 하다가 뭐 선글라스 꼈는데 뭐 실명하고 뭐 쿼터를 뽑았는데 설마 그런 식이라 불안 조장이야. 네, 그래서 뭐 이런 프로가 다 있지라고 생각해요. 다 있지 하면서 보게 됐잖아요. 네, 근데 좀 그거랑은 근데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높은 위험. 터지셔가지고 지금 앞에서 너무 웃으신다. 전 너무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때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그래요.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네. 이건 정말 생활에서 저는 되게 잊을만 하면 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음식은 수시로 좀 근데 이제 인정받는 집사님들이 애들이 얼마나 펄짝 이렇게 잘 뛰어 올라와가지고 너무 예쁜 얼굴로 쳐다보고 있으면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제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그 한 번
사람의 음식에 맛이 들린 아이들은 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6개월 이전까지 먹던 음식을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음식을 먹어버릇했던 애들은 이건 자기 거예요. 자기 거니까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고치려면 사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냥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집사가 따로 분리된 공간에 들어가서 겸상은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식탁 오픈된 곳 말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드시거나 안 그러면 진짜 그런 분들 있어요. 고양이가 쫓아올까 봐 싱크대에 서서 막 허겁지겁 드시는 분. 그것도 너무 고역이니까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고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음식을 네. 얘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혹시 시리아라고 혼자 자기가 인식하고 시리아라고 부르면은 대답을 하도록 혹시 해놨나요? 저거 설정을 하실 때 시리 설정하실 때 네. 그거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그거 켜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시리아 내전 이야기했는데 시리가 대답을 해가지고 저한테도 지금 혼자 막 자기가 찾고 있어요. 자료는 자료를.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오케이. 재질을 음식하는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하자면 분리된 공간에서 먹으면 가장 베스트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고양이도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고양이 식사 시간을 우리 식사 시간에 맞춰서 함께 먹도록 좀 더 넓은 그릇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진짜 그걸 먹고 똑똑한 애들은 직권 확보됐으니까 그렇죠. 올라온다니까요. 그럼 역시 이제 상 들고 방으로 들어가야죠. 문 닫고 그렇다고 먹거든요. 고양이를 분리된 공간만 생각하시고 고양이를 분리하면 밥 먹는 내내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먹고 점점 이거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정말 안 될 땐 이제 최악의 방법은 이제 혼을 내는 건데 이게 꾸짖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제 쓰는 거죠. 뛰어오를 때 물총을 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물총 물총 안 된다고. 아무 때나 쓰면 안 물총 되는데 전문가 우리 모모모 PD 물총 전문가잖아요. 이럴 때 물총을 쏜다거나 스프레이. 아니면 이제 여기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이 음식을 보고 올라오는 건 말리기가 힘들어요. 제지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약간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식으로 그때 이제 물총이나 스프레이를 쓰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물총을 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절대 내가 쏘는 거라고 하는 게 티가 나면 안 돼요. 자신 없으면 안 하셔야 돼요. 나랑 왼수지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대고 물총 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야, 네가 막 이런 느낌. 네가 엄마야 막 이런 식이 될 수 그렇게 수 있으니까 있구나. 그 티가 안 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러니까 티가 안 뭐 나게.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네.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한 손으로는 손을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한 손으로 물총을 쥐고 있다가 아이가 뛰어 올라올 때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무슨 KGB 스파도 아니고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총은 함부로 안 쏘시면 좋겠고 네. 차라리 저는 집사람 그냥 모름지기 거의 요원 수준으로 물총을 쏠 줄 알아야 하는. 밥 먹을 때만 맛있는 걸 주세요. 캔을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캔을 좀 해가지고 캔을 먼저 먹게끔 하고 이걸 안 주는. 근데 저 지금 계속 상상을 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림이 이 식탁에 그러니까 부엌에 너무 예쁜 식탁을 이렇게 딱 마련해놨는데 그 식탁을 멀쩡히 냅두고 찬 몇 개 하고 밥그릇 올려놓고 계단에서 발을 들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아니면 서서 먹고 애 키우는 엄마들이 서서 먹잖아요. 그죠. 싱크대 서서 그런 거네. 제 친구가 정말로 서서 먹는 거예요. 고양이가 쫓아올까. 라면도 서서 먹고 밥도 서서 먹고 그래서 언니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너무 웃겼어요. 네. 오늘 해로운 음식들은 그때 시즌 1 때도 그렇게 야단을 맞았는데도 항상 새로운 걸 보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거를 뭔가 어디다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약간 냉장고 돌아서는 같은데 까먹어요. 이렇게 그 써붙여가지고 뭔가 자석 같은 거를 붙여놓고 오늘 이제 소롱나가 말씀해주신 리스트들이 좀 있잖아요. 뭐 양파 안 된다, 포도 뭐 안 된다, 뭐 부추, 파 뭐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렇게 좀 붙여놓고 이게 한 번에 안 헤어지잖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이걸 고양이가 먹을까 해서 사실 얘기를 안 했는데요. 아보카도를 요즘에
많이 그 TV에서 뭐 이렇게 좀 많이 아보카도 맛있고 뭐 좋다, 영양가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아보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보카도를 주위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던 음식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개, 고양이 모든 동물들에게 아보카도는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에요.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새나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새, 설치류 이런 애들한테는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치명적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보카도는 안 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형편이 좋은 분들이 아보카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마트에는 아보카도가 들어오지도 않아. 뭐라고? 막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먹는 모모 건지. PD 정도는 좀 먹을 것 같긴 한데 조심하세요. 예. 아보카도 어디서 팔아요, 근데? 마트에 많이 팔긴 해요. 근데 많이 비싼 것 같았어. 그러니까 좀 이제 큰 대형마트 같은 데는 가야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백화점 식품관 이런 데는? 네. 그냥 아보카도는 고생하는 집사만을 위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두드려 주세요. 나만 알지 않고 같이 소개가 되면 우리도 같이 더 좋은 집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식탁을 올라오는 문제는 사실 막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각각의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집은 병풍을 치고 먹는다던가, 뭐 파티션을 한 채로 먹는다던가. 병풍 뒤에서 뭐 먹고 있으면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는 물총을 이렇게 쏴서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이물총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대화 내용이 정말 네.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알려주실 어떤 그런 사연들, 노하우들 알려주실 만한 창구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저희 잘 들어봐 주시고 요대로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하시고 키티피디아 한글로 치시면은 저희가 친구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CBS의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좋아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음질 좋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서든 구독하기 꾹, 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원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도 키티피디아 검색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집사들의 수다, 신나는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입니다. 옹다방 시간이죠. 이 코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네. 그 리드멘트 제가 하는 몇 안 되는 코너인데. 옹다방.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음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것도 먹이면 안 되고 저것도 먹이면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뭐 먹을 때 애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반대로 이거는 먹여도 괜찮습니다 싶은 사람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 사실 먹이지 말자고요.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는 그냥 뭘 먹일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야채나 과일 중에는 그 집사랑 같이 먹어도 되는 게 꽤 많아요. 뭐 수박이나 멜론 같은 거, 배 이런 것들도 애들이 또 되게 수분도 많아서 좋은데 당도 많아서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나가 수박 되게 좋아해요. 저희 집 애들은 수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배는 가끔씩 가다 왜 깎다가 이렇게 한 조각 이렇게 주면은 그 아삭아삭한 식감도 또 되게 좋나 봐요. 우리 아나는 내가 손님이 오셔갖고 여름에 손님 오면 무조건 수박이죠. 그래갖고 이제 척척 썰어가지고서는 놔뒀는데 제가 뭘 한다고 저 무슨 커피 만든다고 부엌에 있고 그런데 이제 오신 분이 아유 저기 선생님 저기 아나가 수박을 다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가 수박 어떻게 다 먹어 그거를. 사람 2인분 3인분을 내가 썰어놨는데 내가 보니까 뭐였냐면 수박이 이렇게 찹찹찹 해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나가 선생님들이 뭘 하시는 동안에
이게 하여튼 하는데 거의 사포 수준의 혀를 가지고 그쵸. 있으니까 네. 수박이 깔려 있는 수박은 전체적으로 다 온폭 들어간 거예요. 다 핥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아나가 먹었다는 게 너무 명백한데. 그래서 웃겨. 너무 웃겼어요, 진짜로. 이렇게 윗부분만 포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잘라내고 제일 맛있는 부분만 싹싹 골라낸 셈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거의 알맹이를 다 파서 먹은 거죠. 아이고. 근데 저희- 고양이가 혀로 핥는데도 벌써 다 먹은 셈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박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 많고 멜론 같은 경우는 저는 사진이 예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찾으면 그 하늘 날아간 오도리가 왜 크림빵 맨날 훔쳐 먹는 아이 걔가 뺏어 먹는 거죠. 크림빵 뺏어 먹는 오도리는 멜론을 어떻게 한번 그 걔가 처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멜론을 잘라서 줬는데요. 멜론을 그냥 준 거예요. 그랬더니 냄새를 맡더니 이게 단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멜론을 되게 좋아했어요. 한 입을 먹더니 혀를 이렇게 쏙 내밀면서 "헉, 세상에 이런 맛이 막 이런 표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때 막 없는 돈에 멜론을 사서 저 줬던 기억이 나요. 멜론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또 뭐 애들 호박 같은 거 단호박은 익혀서 줬을 때 또 실제로 좋고 고양이한테는 단호박이 나쁘지 않고 되게 또 권장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그 개와 고양이한테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야채들을 익혀서 주면 좋은 야채들을 소개하자면 옥수수, 완두콩,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감자, 단호박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상추 먹는 애들 많잖아요. 우리 아나 저희도 저스틴이 가끔 먹어요. 뜯어가요. 네. 상추를 왜 먹지? 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잘 하는데 모르겠지만 상추 나쁘지 않아요. 깻잎도 가끔 뭐 많은 양만 아니라면 깻잎도 그렇고 또 다른 애들은 김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김요? 네. 김은 그 조미김 염분이- 같은 경우 염분 때문에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김은 좀 안 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구워서 주는 김 정도는 나쁘지 않을 그러니까 거고요. 소금 안 친 김. 그 참치 김 싸서 주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돼. 참치 회에서 타다키는 괜찮아. 타다키 괜찮아. 참치회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생선 있죠. 흰살 대구는 생선이요? 네, 적당한 크기를 잘라서 데쳐서 주시면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양식이 될 수 있어요. 북어포 같은 거는 북어포도 염분을 빼야 돼요. 네, 그리고 가다랑어포도 마찬가지고 시중에 파는 건 북어포, 가다랑어포 전부 다 염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마른 오징어 얘기하셨잖아요. 건어물은 안 좋아요. 이게 건어물이 그냥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건어물은 별로 추천하지 냄새가 않고 엄청 애들을 유혹하거든요. 이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애들이 벌써 착 모여요. 그거 그냥 끓이면은. 뭐 가스오브시처럼 이렇게 살짝 얹어주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절대 안 주시는 게 좋고 오히려 의외의 거가 있는 게 쌀밥 있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쌀밥. 네. 쌀밥을 소량 주시는 거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더 나아요. 그럼- 쌀티밥 괜찮은 거죠. 네, 키아라 뭐 그냥 쌀티밥 사람. 코에 묻힌 거 먹는 정도 또 튀밥이 좋대 이러면 한 국자씩 퍼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역시 밥심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안 돼. 어떻게 와야지? 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쌀튀밥은 그냥 아나 어머님이 주로 드시고 예, 쌀밥을 약간 나눠주는 정도는 나쁘지 않고요. 닭 같은 거 그냥 익혀서 주시는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염분 없이. 네, 예. 그냥 물에 끓여서 주시는 거고요. 아까 포도 씨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다른 과일 씨들은 괜찮나요? 과일 씨는 다 안 돼요. 이 과일 씨랑 그리고 과일을 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 익은 부분만 주셔야 돼요. 이 꼭지 부분 있잖아요. 꼭 왜 또 좋은 건 집사가 먹고 이 끝부분 뭐 딸기도 주면은 왜 꼭지 끝부분 쪽에 있는 것만 얇게 잘라서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정반대로 드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모든 식물의 꼭지나 씨 이런 부분에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맞아. 그런 보호 성분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도 벌레도 와서 먹게 되니까 이 가장 중요한 코어인 부분들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한테는 크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얘들한테는 소량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씨는 소화가 안 돼요. 제일 많이 봄에서 여름 사이에 많이 오는 병원에 오는 사고 중에 하나가 자두씨. 자두씨 먹고 소화 안 돼서. 또 작지도 않잖아요. 네. 크잖아요. 네. 저는 자두씨를 작은 큰 개가 먹고 위에서 내려가지 않고
또 이게 적당하게 어떡해. 크니까 아이가 덩치가 크니까 자두씨를 먹은 지 몇 개월이 되는 동안에 계속 가끔씩 구토만 하고 밥은 또 먹는데 살이 점점 빠져서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죠. 나중에 꺼내보니까 자두씨였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언제 먹었겠어요? 봄이나 여름쯤에 먹었던 자두씨였던 거죠. 개복 수술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어떡해. 있고 어쨌든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시금치는 안 돼요. 시금치가 뭐 꼭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걸 계속 좋다고 갈아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게 있어서 뭐 굳이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렇게 식물들을 또 애들이 좀 주면은 뭐 좋대 이러면서 왜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귀리하고 보리를 같이 키우는데 아, 네네. 그 아마 저스틴의 아삭아삭 씹는 맛 때문에 보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얼룩이는 향 때문에 귀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귀리 좋죠. 어떻게 주세요? 약간 이렇게 걔네를 잘라갖고 이렇게 줘요? 이렇게 잘 뽑으면은 이렇게 그 음. 풀이 그러니까 쏙 하고 뽑혀요. 그러니까 뿌리 부분은 여전히 화분에 남기고? 남기고 이렇게 아. 쏙 하고 이렇게 대만 뽑는 그 기술이 있어요. 천천히 뽑으면 다 뽑히더라고요. 저는 몰라갖고 키웠다가 걔네들이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몇 번. 아 예. 그래갖고서는 못 키우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좀 주다가 이제 이게 서서히 이제 그 시들기 시작할 때쯤 이제 그 옆에 또 화분을 놓고 이제 또 이제 그 키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아.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근데 이것도 많이 먹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즐겁게 잘 먹는데 음. 좀 너무 자주 달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주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이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귀리 같은 경우는 만약 양이 많으면 모아놨다가 익혀서 주셔도 괜찮고요. 아, 그래요? 먹는 거는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왜 사료가 아닌 홈메이드 시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귀리를 섞어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귀리 퀴노아 뭐 이런 거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참에 귀리 농사를 아, 아니 이분 글 지나셔서. 쓰시고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진짜 손 많이 가게 애들 키우시는 정성스러운 집사님이시죠. 근데 약간 또 그게 있더라고요. 집에 초록색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날 화초 같은 걸 키우면은 이렇게 오래 못 살리고 근데 사실 얘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얘들은 오래 살려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되게 잘 키운 되게 귀리 씨들 걔네들은 절정으로 키운 순간에 뽑아서 애들 먹을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키우고 있으면은 이게 화분에서 이렇게 싹 돋아나고 이렇게 싹 돋아날 때 그게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잘 자라라 우리 애들 먹일 거니까 약간 이게 은근 약간 힐링도 되고 그래요. 집에 초록색이 뭐라도 있으면 또 네. 그리고 뭐 난 꼭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먹는 거를 뭔가 내가 식재료를 직접 선택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 우엉차처럼 약간 아이들한테 해독도 되고 몸에 좋은 허브 차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엉은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몸을 해독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사람도 우엉차가 좋은데 조금 조금 유행했잖아요. 네, 우엉차. 방법이 다른 게 생수 한 컵에 우엉을 간 그 우엉 뿌리를 한 티스푼 넣어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한 5시간 동안 우려내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린 물을 끓여서 식혀두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우리랑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은 양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하루에 2분의 1 티스푼 정도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영양식으로. 보조제처럼 다른 영양제를 뭐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 영양제를 뭐 딱히 줄 건 없다면 이런 거 주시는 것도 좋고 집에서 먹는 무염 버터 있죠. 그러니까 버터 중에 염분이 없는 무염 버터를 하루에 한 반 티스푼? 그러니까 이거 테이블 밥 숟가락이 아니고 티스푼이에요. 다 한 티스푼 정도씩 주는 건 애들한테 필요한 뭐 필수 지방산이나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걸 좀 보충해 주는 데에는 네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막 먹이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네네.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홈메이드 시기를 하는 경우에는 고양이 그 레시피 안에 담긴 오일을 다 구하기 힘들면 이건 이제 버터나 소고기 기름이나 뭐 가금류 기름으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 동물성 지방이 들어있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버터를 좀 쓰는데 무염 버터. 네네 무염 버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주기도 하죠.
가끔 집에서 불판 올려놓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기름 고기 사 먹으면 이게 다 돈이니까. 근데 그쵸. 고기를 구우면은 애들이 와서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상 그래서 이렇게 다 구운 고기를 약간 조금 식혀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조금씩 잘라갖고 이렇게 워낙 오래 기다렸으니까 한 점 먹어볼래 하고 줄 때가 있어요. 워낙 오래 기다렸어. 그러니까 소금 같은 거 안 찍고 당연히. 근데 웃긴 게 애들이 그렇게 기다렸으면서 주면 안 먹더라고요. 그거 안 먹고 그 기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름에. 네네. 그렇구나. 차라리 한 반 티스푼 정도 걸어서 사료에다 이렇게 놔주세요. 우리 또 애들 기름 먹으면 안 그래도 우리 집 애들 살쪘는데 기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기 구울 때 기름 쫙 다 빼가지고 이렇게 그죠. 키친타월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해주잖아요. 그래서 안 먹구나. 걔네가 기름 맛으로 네. 먹는구나. 네, 기름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음. 이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름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주시는 거는 근데 또 이거 너무 지저분하게 되면 주지 마세요. 막 탄 거 들어있고 이러면. 네네. 모모 PD 질문이 있네요. 네네. 오돌이. 네네. 그 크림은 안 돼요. 사실 얘가 단맛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기름 맛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 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크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터 맛, 그 기름 맛, 약간 동물성 지방 맛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아주 조금씩 그냥 재미삼아 같이 나눠 드시는 건 좋지만 저희 애는 진짜 강탈을 해요. 빵에 있는 크림을 다 달라고 할 정도로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좀 리스트를 좀 적어놨다가 이제 약간 아까 그 리스트 바로 옆에 같이 먹여도 되는 거 먹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같이 포스트잇 붙여놓으시면 색깔을 바꾸면 좋을 것 되겠다. 같아요. 뭐 하나는 녹색, 하나는 네. 빨강색이로. 아 맞다. 그리고 타우린을 일부러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영양제 고양이 영양제 중에 타우린을 주시는 건 좀 추천하는 편인데 그 타우린을 주실 때 대부분 사료에 타우린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사료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요즘 좋은 사료들도 많지만 그 타우린이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 열이 닿으면 파괴가 되는 영양소인데 이게 그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우린을 언제 넣었냐에 따라서 이 타우린이 들어있지만 과연 유효한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좀 주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럴 때 음식에 뭐 사료에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음식을 주실 때 타우린을 주시는데 단 뭔가 만들어 주실 때 씻고 난 후에 음식이 식으면 조리를 만들어서 줬다. 만약에 대구를 막 이렇게 해서 익혀서 줬는데 아 맞다 타우린을 줘야지 이러고 왜 가끔 그 좋은 영양제 같은 거나 뭐 파우더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음식이 식고 난 후에 아무리 좋은 그거를 홈메이드를 해주시더라도 그 각각의 특성을 알고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우린은 좀 반드시 씻고 난 후에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또 좋은 건 나눠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앞으로 애들이 고기 구울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얘들이 원하는 건 기름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한 반 티스푼 정도. 예,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뭐 삼겹살을 만약에 먹어요. 네네. 그러면 삼겹살에 그 구워져 있는 거에 탄 것도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름에 그 기름만 순수 기름만 잘 추출해서 주실 수 있으면 맑은 기름만 이렇게 떠서. 예, 그냥 재미삼아 네네. 예, 그렇게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키티피디아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어느 때보다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고 또 나름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많았고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땀이 났네. 이게 참 저도 저렇게까지 눈매 더러워지는 거 오랜만에 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참 재미와 정보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스릴. 예, 이런 것들 다이내믹. 잘 적어서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등줄기에 또 한 번 땀만 이렇게 날 것 같아요. 저도 잘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뭘 먹이면 안 되고 무엇 나눠 먹을 수 있는지 좀 볼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도 나는 정말 기름을 뭐 주는데 너무 불안하다. 근데 저 지금 기름 얘기하면서 좀 약간 불안해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삼겹살 구우면서 거기 기름이 좀 먹을 수 있어. PD에서 주라고 했어. 이러면서 이게 염려증일 수도 있는데 계속 줄까봐 좀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거라고. 그냥
반 티스푼 이상 주지 마세요. 네, 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키티피디아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 하셔서 키티피디아 치시면 되죠. 그래서 친구 맺어서 소통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CBS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까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건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도 키티피디아 검색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얼굴을 보실 수가 있죠. 유튜브에서는. 그렇죠? 네네. 가급적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볼 거 있다고 해. 우리가 시즌 1, 2 할 때 얼마나 편했어요. 아, 다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몰골이 말이 아닌 오늘 입술이 상태로 너무 왔어요. 빨겠어요. 저는 또. 아 참. 오늘 작가님 립인데 되게 예쁜 꿀템들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다음에도 또 빌렸을 거야. 저는 이제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올라가고 아니 손가락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난 인저는 보장 줄 알았어. 질문 섹시하는 줄 알았어. 약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거 찍으시고요. 저는 이거는 다 무슨 계약서에 뭐 지문 찍은 이렇게 바르라고 입술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 신경을 씁니다. 걸로 가보면 빨간 입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모두 안녕. 안녕. 안녕.